여러분의 식탁 위 건강 파수꾼 Easy Well Log입니다. 오늘도 건강 정보를 찾아 이 영상을 눌러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저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을 더 잘 돌보고 싶다는 마음, 내 가족을 더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여러분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한 번쯤은 눈에 띄었을 법한 채소입니다. 채소 코너 한켠에 무처럼 둥글게 생겼는데 껍질이 보랏빛이거나 연두빛을 띠고 있는 그 채소. 이게 순무인가? 양배추의 일종인가? 하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장바구니에 하나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콜라비컬레베입니다. 콜라비는 낯선 이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수백 년의 재배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채소입니다. 독일어로 콜거은 양배추, 라비레베는 순무를 뜻합니다. 이름 그대로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한 듯한 독특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생김새만 독특한 게 아닙니다. 이 작고 동그란 채소 안에는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건강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해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발끝 저림이 심해지고 무릎 관절도 좋지 않아서 외출도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딸의 권유로 식단을 콜라비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하신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예전처럼 확 올라가질 않아요. 무릎도 좀 나아진 것 같고요. 물론 콜라비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품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한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챙겨 먹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 소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이루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작은 디딤돌이 되어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콜라비가 왜 중장년층, 특히 혈당과 혈압,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별히 효과적인지를 최신 영양과학을 기반으로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영양을 100% 흡수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지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채소 중에서 왜 하필 콜라비일까요? 무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는데 말이죠. 오늘 이 챕터에서는 콜라비가 특히 중장년층의 몸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고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전 단계 혹은 당뇨 초기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의 혈당 지수, 즉 GI Glycemic Index 값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GI 값이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GI 값이 70 이상이면 고혈당 식품, 55 이하면 중간, 55 미만이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콜라비의 GI 값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약 20 내외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은 GI가 70, 80에 달합니다.
몸에 좋다고 먹는 현미밥도 55, 60 정도입니다. 고구마도 익히면 70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콜라비는 20 수준입니다. 먹어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콜라비는 탄수화물 함량 자체가 낮습니다. 100g당 순탄수화물이 약 45g에 불과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콜라비 100g에는 약 3.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구역을 만난 것처럼 혈액 속으로 당이 흘러들어가는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 혹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는 분들께 저는 콜라비를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식이섬유가 위장 내에서 젤 형태를 형성하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폭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비에는 라파닐라페닌과 유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효율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콜라비를 마트에서 보셨을 때 두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걸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연두색 콜라비와 보라색 콜라비, 두 종류입니다. 둘 다 속살은 같은 흰색이지만 보라색 콜라비의 껍질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포도, 자색 고구마 등에서도 발견되는 수용성, 식물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수천 번의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자외선, 오염물질, 스트레스, 노화 자체가 모두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 생기는 만성염증,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현대의학에서는 만성염증을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염, 심지어 일부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성 질환의 공통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콜라비의 안토시아닌은 이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라색 콜라비의 껍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의 양은 같은 무게의 일반 흰 무에 비해 수십 배 높습니다. 단순한 색의 차이가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보라색 콜라비를 그리고 껍질째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물론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아래 챕터에서 손질법을 따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토시아닌 외에도 콜라비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세세어시아네이트와 인돌린도 계열의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성분으로 세포의 DNA 손상을 억제하고 비정상 세포의 증식을 방해하는 기전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예방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칼슘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유당불내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장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이럴 때 콜라비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콜라비 100g에는 약 24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우유약 120mg보다 적어 보이지만 콜라비에는 칼슘의 뼈 흡착을 돕는 비타민 K도 함께 들어 있어서 흡수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비타민 K는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 칼슘만큼이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뼈 기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칼슘을 뼈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뼈에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콜라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급해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더불어 콜라비에는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보조하고 근육의 이완을 도와 야간 다리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마그네슘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콜라비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불편함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콜라비가 아무리 영양이 풍부해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콜라비의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콜라비를 생으로 씹어 먹는 것과 천지 차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콜라비에는 비타민 K 외에도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등의 지용성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이름 그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냥 단독으로 먹으면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ALA 전체 지방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얇게 채 썬 콜라비에 들기름을 한 스푼, 소금 약간, 통깨를 뿌려 무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콜라비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들기름의 오메가-3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입니다. 나물무침 형태로 드시면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쉽게 산화됩니다. 볶을 때 사용하시면 오히려 트랜스지방 유사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리 후 마지막에 생으로 뿌려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비에는 비타민C가 100g당 약 68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과약 500g와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력 강화, 콜라겐 합성 촉진, 철분 흡수 증진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피부 탄력과 잇몸 건강 유지에도 비타민C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비타민C가 열과 산소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채를 썰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되어 효력이 줄어듭니다. 이때 식초를 활용하면 비타민C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이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콜라비를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채 썰어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에 10-20분 절여두면 비타민C가 보존되면서 동시에 식감도 부드러워집니다. 단맛을 원하신다면 스테비아나 소량의 올리고당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콜라비 피클은 냉장 보관 시 3-4일간 보존이 가능하며 고기 요리에 곁들인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식초 자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소장에서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효소를 억제한다는 기전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콜라비와 식초의 조합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 흔히 간과하는 것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를 근감소증 sarcopenia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 위험을 높이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콜라비는 훌륭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공급원이지만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2g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소플라본 성분이 폐경 이후 여성의 골밀도 유지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라비를 깍둑 썰기하고 두부를 으깨거나 잘라서 함께 무쳐 드시거나 맑은 국에 콜라비와 두부를 함께 넣어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키면서도 포만감이 높아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챕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래 드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신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콜라비는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글루코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고이트린거이트린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고이트린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여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으로 호르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콜라비를 대량으로 생으로 드실 경우 약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대개 하루 500g 이상을 생으로 장기 섭취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적정량을 익혀서 드시면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활성이 크게 줄어들어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갑상선 관련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콜라비에는 칼륨이 100g당 약 350mg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투석 중이신 분들은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는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심각할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콜라비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콜라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건강한 소화 기능을 가진 분들에게는 혜택이지만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위장관 운동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하루 50-100g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시고 불편함이 없으면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드시면 식이섬유의 자극이 줄어들어 소화 부담이 낮아집니다. 콜라비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혈전증으로 와파린 월페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비타민 K 섭취량이 크게 변동되면 약의 효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담당 의사에게 알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마트에서 콜라비를 사오셨다면 어떻게 손질하고 요리해야 가장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콜라비 껍질은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두껍게 깎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폴리페놀 화합물의 대부분은 바로 이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 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전부 버리면 콜라비의 항산화 기능을 절반 이상 포기하는 셈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껍질을 흐르는 물에 솔로 꼼꼼히 씻은 후 야채 필러나 채칼로 아주 얇게 벗기는 것입니다. 정 껍질을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두껍게 깎아낸 껍질을 버리지 말고 말렸다가 차로 끓여 드세요. 이 방법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라비를 사면 위에 잎사귀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파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콜라비 이파리는 무청보다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철분, 비타민 A의 함량이 국은 부분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비 이파리는 살짝 데쳐서 들기름과 마늘, 소금으로 무쳐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쌈 채소로 활용해도 훌륭합니다. 오늘부터는 이파리도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껍질차입니다. 깎아낸 콜라비 껍질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에 저온 건조합니다.
바싹 말린 껍질을 물 1리터에 2줌 정도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콜라비 껍질차가 완성됩니다. 이 차에는 안토시아닌과 칼륨이 우러나와 혈압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색이 예쁜 보라빛이 돌아보기에도 좋습니다. 어르신들 중 치아가 좋지 않거나 턱관절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콜라비는 생으로 드실 때 수분이 많고 아삭하지만 두껍게 자르면 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럴 때는 채칼이나 슬라이서로 최대한 얇게 썰어 드시거나 강판에 갈아서 즙처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얇게 썰수록 씹는 부담이 줄고 소화 흡수도 빨라집니다. 콜라비를 국이나 조림에 넣으실 때 너무 오래 끓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해서 100도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국에 넣으실 때는 다른 재료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마지막에 콜라비를 넣고 23분만 더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익어서 아삭함이 남아있을 때 불을 끄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콜라비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콜라비는 혈당 지수 GI가 20 내외로 혈당 관리에 탁월한 채소입니다. 보라색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염 효과를 발휘하며 칼슘과 비타민 K의 조합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되고 식초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가 보호됩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 신장 기능 저하,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껍질과 이파리를 버리지 마시고 콜라비 100%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 한 통보다 오늘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콜라비 한 알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청소하고 뼈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콜라비 한 접시 올리실 분들은 댓글로 보라색 세 글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의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혈당이나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을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Easy Well Low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